자, 교재는 80페이지, 문제 32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갑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을 보시면 검사가 형사 갑에게 검거하라고 지시했죠. 근데 갑은 오히려 전화를 합니다. 형사들이 출동했으니까 무조건 튀라고 말했답니다. 갑이 도피됐죠. A가 도피하게 됐죠. 자, 무슨 죄가 됩니까? 자기 법만 되죠. 자기 법만 되기 때문에 범인 도피자만 됩니다. 총론시간 부작위범 할 때부터 눈이 들었던 판례입니다. 그쵸?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우선 부작위 보송설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여기 2번 볼까요? 자, 세무공무원 나왔네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을에 대한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건의하지 않았대요. 그럼 직무유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세무공무원에게 없어요. 여기서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본래의 직무, 고유한 직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본래의 직무, 그건 본래의 직무가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은 그게 본래의 직무도 아니고 고유한 직무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아요. 자, 3번. 자, 순경갑이 도박범행 사실을 적발하였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무슨 죄가 되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그쵸? 자기범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허위 보고했으니까 행사죄가 되죠. 동행사죄만 성립하는 거지 별도로 부자기범에 해당하는 직무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자, 세관 감식과 소속 공무원이네요. 자, 근무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감기가 들었어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중에 임무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버렸다는 거죠. 집에 와서 잤다는 것 자체가 뭐다?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거기서 자야 되지 집에서 자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냈습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보호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싹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무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전체적 대가관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탁의 의무라든지 개개의 직무와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반드시란 말 틀렸단 말이죠. 밑에 건 다 맞아요. 특정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3번 공무원이 수사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대가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자가 대가관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자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전체 동그라미 전액이 전부 다 대가관계다. 전액이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은 형소법에도 나와요. 형소법 함정 교사할 때, 함정 수사할 때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 관련되었던 형식을 빌려서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란 사람이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요.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뇌물수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된다. 안 된다. 틀렸고 여기서 여기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는 거죠. 금품을 공유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공유하는 행위가 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행위공동설이야. 행위공동설 입장에서 받았을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위법 행위만 같이 하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함정수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범위 위반 행위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회 제공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아니다. 34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위력이라 했어요.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했을 때 폭행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방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자, 공적방해 되려면 행위탕이 세 가지입니다. 폭행 협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위계가 있죠. 위계. 그래서 폭행을 쓰거나 협박을 쓰거나 위계를 쓰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폭행 협박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계인가? 위계란 말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공적방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업무방해죄 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방해죄 업무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적방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방해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2번 등기관이 좀 읽어보시고요.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밑에 허위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교묘하게 했으면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을까? 따라서 뭐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까요? 자, 신고란 말 나와 있죠. 신고가 뭔데요?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것을 신고라고 해요. 신고.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공무원이죠. 공무원에게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신고만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단순히 신고만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뭐다?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단순 신고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네 잘못이지. 네가 게을리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위기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35번 문제. 표시 무효자입니다. 표시 무효자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한다. 그래서 표시 무효자가 되려면 표시가 현존해야 된다고요. 밑에 나와 있지. 현존할 것을 요한다. 이것이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표시가 없으면 죄가 자체가 되질 않아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만 표시가 현존하면 요하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2번 출입금지 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갔을 때 죄가 될까 안 될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출입금지 가처분이 뭡니까? 출입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어요. 자, 집달관의 승인 없이 밖으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죠. 되죠? 근데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으면 죄가 안 됩니까? 변호사 말을 믿어요? 야네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변호해준다. 돈만 주면 연쇄살인범도 변호해주는 애들이 야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네들의 말을 믿은 것은 뭐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정당한 이유가. 이 말을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요. 공신력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달관의 승인 없이 밖으로 옮긴 것은 죄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요. 자, 압류 표시된 원동기를 단순히 가동만 했어요. 압류 표시가 되는데 단순히 가동한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압류가 뭐예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게 압류예요. 아시겠죠?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압류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시키는 것은, 즉 원동기를 가동시켰다는 것은 종전대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자,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가끔씩 나오죠?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보면 자기네 집에 빨간 딱지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온갖 가재도구에 다 빨간 딱지 붙어요. TV에 붙었어요. 그럼 TV를 못 틀어요? TV를 틀 수가 있어요. 빨간 딱지를 붙인 상태에서 TV를 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TV를 저쪽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죄가 되는 거지만 TV 자체를 옮겨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TV를 켜서 TV를 보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일까? 세 가지죠. 답이 3번 됩니다. 자, 36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도주 원조죄는요, 친족간의 특례 조항이 없어요. X. 자, 2번. 갑이 절도죄의 혐의로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위법 형식으로 동행되어 강제 연행이 됐다니, 강제. 위법하고 지금 강제 연행되었대요.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파라가 뭐로 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위로 봤어요. 적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스타트 자체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도망갔네요. 도망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주가 안 되죠. 그렇죠? 즉 피고인은 불법 체포된 자이기 때문에 도주죄 주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디귿번.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한 이후에 이후입니다.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피죄만 될 뿐이지 도주 원조가 안 되죠. 그렇죠? 도주 원조라고 하는 것은 도주를 도와주는 거야. 도주 원조라고 하는 것은 도주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도주가 끝났잖아요. 도주가 끝난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주 원조가 될 수가 없고 도피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 사례가 2번이야. 그 사례가 1번. 의리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를 해 나왔다. 도주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죠. 도주죄 기수. 이때 도와주는 것은 도주 원조가 돼요. 원조는 도주를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기수가 되기 전에 도와주는 게 도주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수가 된 이후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원조가 안 되고 도피죄만 된단 말입니다. 그쵸?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나, 둘, 세 개. 답이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도피죄, 은닉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랬어요. 자, 1번. 이거 앞에서 풀었지? 바로 앞에서. 검사로부터 검거 지시를 받은 갑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피하게 권유하게 했을 때 자기 범에 해당하는 범인 도피죄만 된다. 도피죄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2번. 탈주했으니까 기수가 됐다니까.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주 원조가 돼야 한대요. 도주 원조가 안 되고 범인 도피죄만 되죠.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지. 도주 원조죄. 도주 원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맞죠? 동그라미. 자, 갑이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해요. 자처해서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허위진술을 해버리게 되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안 되는데 자처해서 체포와 발견에 장애를 주잖아요. 이 장애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도피죄가 돼요. 근데 단순히 와서 밑에 와서 허위진술만 갖고서는 죄가 안 돼요. 허위진술에서 체포 발견에 장애를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왔을 때에 도피죄가 되는 것이지 이 단어가 안 나오게 되면 단순히 허위진술만 갖고서는 죄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왜? 경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세 가지네요. 답이 3번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증언거부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증언거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X. 자, 동생이네요. 형이란 사람이 음주운전 했습니다. 동생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이 사람이 허위 진술하게 했다고 했을 때 이 형은 뭐가 되는 거죠? 도피죄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뭐가 돼요? 동생은 죄가 안 되죠? 왜 죄가 안 되나요? 친족간의 특례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할 수가 없지만 형이라는 사람 뭐가 될 수 있어요? 도피죄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뭐예요? 동생도 제3자니까요.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네가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타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타인과 형은 친족관계니까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불가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답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지우까지 지저분하니까요. 지우겠습니다. 답은 어쨌든 2번이라고요. 자, 3번. 강도상의 범행을 하였는데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요. 기판력이 발생했죠.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법 시간에 배우죠. 그럼 이제는 똑같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죠. 이제는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말해도 넌 두 번 재판 안 받는다니까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제는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던 거짓말 계속했습니다. 그럼 위증죄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질문. 자, 증거인멸죄가 뭐죠? 증거인멸죄 객체가 뭐예요? 타인이죠. 타인의 형사사건. 그렇죠? 또는 징계사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타인. 됐어요? 자,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증거인멸죄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기 거니까. 증거인멸이 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일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자기 사건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인멸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죄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죠? 다 틀렸고 지금 여기도 풀었고 여기도 풀었고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범이네요.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공범이 분리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범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제3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면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X. 자, 허위 진술하였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고지받지 못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똑같이 거짓말 했을 거야. 똑같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다?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틀렸고. 하나마나 결론이 똑같은데 뭐 그렇죠? 위증죄가 된다. 이런 판에 있고요. 3번 가볼게요. 허위 진술하였네요. 그리고 그 진술이 철회가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제가 종료가 되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 위증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후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채택을 해서 그 후라 했어요. 그 후. 그 후란 말은 뭐죠? 기수가 된 이후란 말이에요. 다시 신문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 절차를 한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철회 시정을 하게 되면 기수가 된 이후 문제니까 그때는 형의 감면 사유가 됩니다. 감면 사유가 될 뿐이지 이미 성립한 범죄는 하등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4번.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된 증인 진술서의 내용이 그냥 사실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사실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다고요.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딴 얘기 안 했고 여기에 기재가 된 내용이 그냥 사실입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렇지.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 증인 진술서에 기재가 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안 했어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 반복 추천 적이 없죠. 없기 때문에 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검사가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예, 사실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라는 것만 갖고서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봤어요. 자, 40번. 자, 무고죄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진실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갖고서는 무고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 무고죄가 되려면 적극적 증명, 즉 이 무고가 되려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증명했을 때 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 증명만 갖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2번. 자,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인식했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고. 3번.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때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제출을 했다 할지라도 경찰이나 검찰 앞에 가서 고소 보충 진술을 받을 때 이때 거짓말했다면 이때 기수가 된다고요. 나중에 딴 데 가서 뭐 검찰이나 법정 가서 딴소리 얘기를 정정 진술 딴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가 된 이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4번. 자, 금원을 대여한 갑이 차연금을 갚지 않은 을을 얘가 도박죄 하려고 하네요. 도박자금.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했어요. 도박자금.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놈도 그러겠지. 뭐 내가 도박자금 빌리는 건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뭐 관례에 따라서 난 어차피 니도 구린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갚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갚지 않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박자금으로 대여해줬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연금으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으니까 처벌자 처벌달라고 하는데 그 명목이 뭐냐면
도박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치고 내비게이션 구입 자금으로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이런 식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 약간 허위 기재한 거예요. 용도에 대해서 허위 기재한 것인데 이게 무고죄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 이 갑이 주장하는 본래의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본래의 내용은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저놈이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빌려갔다 이거지. 돈 안 갚는다 이거지. 이 부분이죠. 변제의 능력도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갔으니까 저놈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이지, 내비게이션이든 뭐 다른 거든 그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용도를 도박자금 용도 대신에 내비게이션 용도로 적었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는 건 맞잖아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하등 영향을 준 정도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신고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사실과 달리 적었다는 것만 갖고서 사실 달리 적은 것은 뭐다?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필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용도를 사실과 달리 적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그냥 미약하다고 봤어요. 미약하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여지가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